2025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일본의 개인주의와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에서 배운다. 역사는 거대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춰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 거울 속에서 우리의 얼굴만 찾으려다가 남의 얼굴을 무시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도 우리가 무심코 넘겨왔던 얼굴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한때 우리는 일본의 개인주의적 사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냉정하고 자기중심적인 문화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하지만 2025년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 원칙이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건 아닐까요? 일본에서 말하는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단순한 규율이 아닙니다. 하나의 통찰이고 태도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을 존중하는 균형이죠. 폐를 끼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 그리고 스스로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책임입니다. 작고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몇 번이나 고민하고 실천했을까요? 전철 안에서 통화하지 않는 행동, 남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태도, 필요 이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는 자립심, 작은 배려들이 모여 하나의 사회적 질서를 만듭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이런 문화는 단순한 개인주의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내 삶의 자율성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깊은 배려와 책임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죠. 이제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한국 역사를 돌아보면 공동체적 사고방식이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은 모두를 위한 희생을 미덕으로 여겼죠. 하지만 이로 인해 개인의 개성을 억누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달랐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을 찾으려 했습니다. 남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공동체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걸 냉정이라고 잘못 해석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실천적 철학에 가까웠습니다. 2025년의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자유는 많아졌지만 책임도 늘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물어봅시다. 정말 우리는 이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는 타인에게 얼마나 배려하고 있고 또 얼마나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나요? 일본식 개인주의는 이런 질문에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대답을 들려줍니다. 너의 자유를 존중하되 내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줘. 그리고 너 자신도 너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참 단순한 것 같죠?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는 관계와 사회,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2025년의 인간관계는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첫째, 타인과의 경계는 존중하되 우리의 유대는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공동체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만든 행동이 더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 이후의 세계는 더 많은 갈등과 오해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서로의 경계를 지키고 최소한의 배려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생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는 나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나요? 그리고 나는 내 행동에 과연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첫걸음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고 있나요?